네, 1부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고시 제정안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원래 보도자료라는 게 기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시라는 거는요, 법이나 법률이나 시행령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인데요. 네, 한번 총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 이거를 생활지도법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속칭 생활지도법이에요. 어쨌든 그 학교 장관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제 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는 뭐냐? 초, 중, 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그 학력인정, 학력인정 고등학교, 그 다음에 교육부 인가받은 대안학교, 그 다음에 그 각종 학교라고 하거든요. 산업학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요. 그 학교에서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가 여기서 못 버티겠으니까 전혀 공부는 안 맞아. 근데 이제 그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취업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중간에 기술이나 아니면 특기적성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산업학교가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랑 또 별개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학교입니다. 유치원 학교 아니에요. 대학교?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엄밀히 말하면 학생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일반인 신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교육활동이 뭐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복상행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등교길부터 하교길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교육활동이라고 하면.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창체 이런 거 모두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점심시간에 지들끼리 공차다가 다치는 거 그거는 교육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에 따른 활동이 교육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요, 이거랑 상관없는데 학생이 등교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학교 오는 길에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래 다쳤다. 그러면은 교육활동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학교 안전 공제회에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등굣길이라고 판단이 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강남의 음마 아파트 살고 있고 나는 근처에 휘문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다친 장소가 저기 잠실에 헬리오시티에서 내가 다쳤다.
그럼 완전히 거리가 전혀 이상한 데로 반대편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교육활동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등굣길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등굣길과 하굣길까지 포함하는 곳이 바로 교육활동입니다. 자, 그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뭐 들을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교육활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교육활동 과정이어야 돼요. 두 번째 전제 조건 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여한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교육활동 과정이 아닌데 지도한다 라면은 생활지도가 아니라 꼰대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전제예요. 교육활동 과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이라는 게 있죠. 이 조언이란 게 뭐냐.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또는 구두, 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이게 조언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이 뭐냐. 이번 고시안에서는요, 이 조언, 상담, 주의 해가지고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이란 말이 나와요. 자, 상담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흔히 하는 게 다 상담이에요. 그래서 주의는 뭐냐?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하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지적해서 경고하는 지도 행위가 주의다. 훈육은 뭐냐? 학교장과 교원이 지시하거나 제지하거나 분리하거나 핸드폰 같은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행동을 중지하는 것, 이게 훈육이다. 훈계.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을 해서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지도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가이드 같은 거 만들 때. 왜냐면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꼰대질하는 사람 100% 나옵니다. 그래, 앱 긁어놓고 나서 나 훈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100% 나와요. 학생 생활지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생활지도는요,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면 문제 안 생겨요. 둘 중에 하나가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지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거 무조건 문제 생겨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싶은가, 나를 똑같이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학생 때라고 생각해보면은요,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한테 나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지도의 기본은 사실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인격체로 대우할 때 이거는 생활지도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상. 이거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그러니까 막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과자 주고 이게 보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되게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구성원의 책무가 뭔지 보죠. 학생, 학교장,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한다. 중요하죠.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가장 기본이 이루어지면은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기본이 안 됐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중에 또라이가 있고요. 교장들 중에 또라이가 있고 교사들 중에 또라이 있고요. 보호자 중에 또라이 있어요. 이 또라이들끼리 나타나가지고 또라이가 하나라도 나타나가지고 난동 피우는데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들한테 서로 권리를 존중해라. 네, 발음 맞아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자신들이 교육부다, 자신들이 교육청이다, 이런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거에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보호자한테 교육을 강요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실제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준비하다가, 외부 강의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다른 법률을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요, 이미 청소년 양육의 제1주체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보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명시할 필요도 있어요. 자, 학교 구성원의 책무 첫 번째는 학생, 교원, 보호자가 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제가 학교장을 왜 동그라미 안 치냐? 학교장도 교사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원만 동그라미 치면 학교장까지 다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이제 학생 이야기합니다. 학교에는 학교 규정들이 존재하지. 이걸 학칙이라 그래요. 학생은 학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한테 의무를 부여했으니 그 다음에 교사한테 의무를 부여해야죠. 그래서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된다. 교사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거 교사의 의무가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좀 품고 싶어요. 학생지도라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 학생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생활지도라는 거에 대한 범위는 또 어디까지일까요?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봤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저는 특별사법경찰 이야기까지 봤어요. 특사경 이야기까지 봤어요. 학교 특별사법경찰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처럼. 근데 이미 학교들에는 초등학교는 보안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중고등학교는 저기가 계시죠? 배움터지 기미가 계시죠? 서울 같은 데는 상주를 하시지만 경기도 같은 때는 그 등하교 시간에만 오셔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예산이 문제인지 애초에 방침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께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한번 정말 깊게 한번 논의하고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 교사는 사실 학생들의 학교 질서 유지보다는 수업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요. 만약 교사가 이런 거 할 사람이고 수업은 대충 해도 되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한민국 교실들에서 죄다 EBS 틀어놓고 교사들은 감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의무도 하나 부여했네요. 학교장.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교장님들 좀 일 좀 하시나요?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미안하지만. 좀 하세요. 자, 그리고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재발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장이 직접 해야지. 교장도 다 교사 시절 겪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직접 해야지. 어, 정말 다양한 교장들을 겪어봤습니다. 어떤 교장님은요, 와,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교문 앞에 계셔요. 한 시간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문 앞에 서가지고 등교한 학생들한테 모두 다 직접 인사하시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뭐, 좀 반응이 좀 몸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포옹도 좀 해주시고, 이런 교장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장님은 그냥 은둔형 외톨이 스타일의 교장님도 계시고요. 어떤 교장님은 아니 지가 책임질 것도 교사한테 떠넘겨요. 그렇지 신기 거슬리면 교사들한테 지랄지랄하는 교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이제 가이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거든요. 그때 명확하게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교장단에서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교장단에서 나 교장들도 하는 일 많아. 교장들도 하고 있는데 왜 교장들한테 자꾸 시켜요. 이런다는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교사들이 좀 수업 대한민국이요.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판 좀 깔아주고 하면은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수업할 수 있는 판을 안 깔아줘요. 교사들은 행정직원이에요. 근데 학교에 행정직원 있죠? 그 행정직을 교육행정직하고 그 공무직들 계시죠? 그 사람은 찐 행정직. 교사들은 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행정직. 수업이 옵션인 사람들.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학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자꾸 학생들한테 미안하게 만들면은 되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래놓고서 정보통신교육에만 뭐 정보교육에만 돈 들이부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AI가 발달하고 뭐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보교육 그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보교육 하시는 양반들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지 메일 주소도 모르고 메일도 못 쓰는 애들한테 무슨 파이썬을 가르치고 코딩을 가르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지들 밖으로 내리려고 지랄하는 거지. 자, 우리 보호자께도 의무가 가요. 학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기들이 자기 자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한번 보면은요, 모르시는 분들이요, 더 많아요. 왜냐면 애는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못하네? 못하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동으로 전학을 시킨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아니에요. 이 학생은 이미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기초부터 쌓아줘야 되는데, 내 자식은 능력 되니까 목동에다 던져놓으면 더 잘할 거야. 여기는 애들이 못하니까 내 새끼도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제가 겪어본 어떤 보호자께서는, 선생님, 제가 이혼해가지고 애가 아빠가 없어요. 선생님께서 아빠 노릇 좀 같이 해주세요.
근데 애가 이제 막 빵빵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책임 아니에요. 라는 마인드로 오세요. 그때 제가 되게 괜찮다고 했던 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머님께서는 지금부터 담임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신뢰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그 교장님은 나중에 저한테 이 학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라. 너가 오래 교사라는 직업을 오래 하고 싶으면은 이 학생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 쏟지 말아라. 너가 다칠 수도 있다. 어쨌든 보호자들께서는 이거 중요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실. 자, 그리고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민주국가인 동시에 법치국가죠. 법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생이, 그러면 조그만한 사회인 학교에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규칙들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이 사회법들이 지켜나가죠. 근데 이거를 안 지킨다. 그러면 이거 지키게끔 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 자녀는 나중에 어디가 있냐? 뭐 청소년기에 별일 없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가 있냐면은요. 저기 교도소라고 그러는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법을 지키는 법을 안 배우는데 그러면 당연히 범법행위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그런 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금융치료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보호자 교육이라는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학생에 대한 교육은요. 계속 체계화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교사에 대한 거는요. 의무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사들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높은 쪽에 속한다라고 하죠. 그럼 보호자께서는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대한민국을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맞벌이 아니면 사실 먹고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규정 이런 거 안 지키고 막 다니니까 그거를 이제 지키게끔 지도를 보호자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를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4조부터 한번 봅시다. 생활지도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 그래서 4조부터 5조, 6조, 7조는 이렇게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4조는 학원 및 진로예요. 자, 그래서 지도할 수 있는 게 요거네요. 교원의 수업권, 그리고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 가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학생들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늘 빌런짓 하는 놈들은요 한둘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이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학기 때 내가 너희와 같이 호흡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학습권 이거 굉장히 소중한 권리예요. 내가 학습할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포기하게 만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학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한 경우. 라이터 들고 가서 책상에 꺼내놔요. 그러면 이거는 라이터를 학교에서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담배 핀다는 소리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학생들의 공부할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게 되니까. 자, 그리고 진로 및 진학
진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를 할 수 있답니다.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사항을 지도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생활지도가 아니라 진로 진학 지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큰 범주 안에서는 생활지도 안에 들어오기는 하니까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사례는 좀 잘 달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아쉬운 점.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덧붙여 볼게요. 자, 5조 보건 및 안전 분야입니다. 학교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자해하려고 한다. 혹은 다른 애들한테 막 그 흉기 휘두르고 있다. 그 야구바타도 흉기죠. 야구방망이도. 막대 휘두르는 것도 흉기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은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건 지도해야죠. 예를 들어 학생이 실제로 청소년들 중에 있어서 그래요. 이 청소년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요. 돈 받고 성매매를 해요. 그럼 이거는 학생이 건전한 성장 그리고 건강한 성장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학교 규정에서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도 지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도에서 맥가이버 칼 막 휘두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다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도해야죠. 자, 그리고 인성 및 대인관계 한번 봅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데요.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을 익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학생들 간의 갈등 조정, 그 다음에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강력반이라기보다는 약간 순한 맛이죠. 자,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거는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타 분야로. 그래서 여기에 지도할 수 있다는 건데, 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하고 다문 학생에 대해서 인식 및 태도가 안 좋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요, 이 OECD 가입국 중에서는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난민을 수용한 게 매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해도 10% 이상이 있었던 적은 제가 본 자료들 중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 때 우리나라는 백인을 보면은 와 박수치고 듣고 막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흑인을 보면은 굉장히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는 문화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거예요. 학교에서 체육복을 자율로 해줬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여학생이 뭐 요즘 남성들도 입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직접 못 봤거든요. 레깅스를 입고 체육 시간에 등장했다. 무용이나 이런 수업도 아닌데 그냥 체육복에 자유를 했는데 여학생이 레깅스 입고 드러났다. 그러면 레깅스 자체가 사실 옷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학교에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야, 레깅스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지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남교사가 지도를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이 같이 이야기했을 때와 이성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다르죠. 세 번째, 비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선 지도해야죠. 그리고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거는 왜 들어가느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늘려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늘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조건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늘어난 거는 다 이 조항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생활지도 방식 좀 한번 살펴볼게요. 6가지 이야기했었죠.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이렇게 6가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조언은 조언을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형광펜에 칠할게요. 조언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그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조언을 요청했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성범죄가 의심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는 고시죠. 고시는 사실 그 다른 위에 법률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무효되는 거예요.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1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아쉬움이 뭐냐면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로 해야 된다. 이미 권고는 다 하고 있던 거다. 이렇게 1부에서도 지적을 했죠. 근데 이거를 이미 하고 있던 거니까 그냥 명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면은 잘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뻔할 뻔짜의 소리를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 자, 두 번째, 학생 지도 방법 상담. 자, 학교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분석할 수 있고 대안 모색 등이 할 수 있죠.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활용함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진로 전담 교사나 전문 상담 교사의 예한 상담이나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은 예외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학교에 진로교사나 전문 상담교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담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자, 그리고 사항.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의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네, 저는 이것도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5항. 이 사항에 따른 상담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저는 이야기를 했죠. 차라리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6항 보죠. 사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대요. 거부할 수 있는 예시 나왔어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그 다음에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경우,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이외,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항도 그 일부에 봤던 내용이죠.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이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담 즉시 중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의 근무 시간은요, 0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거든요.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학부모가 만약에 16시 29분에 전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16시 30분에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냐, 이거 가능하게 하면은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맨날 하던 거 똑같은 짓 했구나 정도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한번 보죠. 원래 그 법령에 학교의 장이라고 써요. 학교장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대요.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휴대전화 문제가 첨예합니다. 휴대전화는요,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은요, 일단 휴대전화는 개인의 그 권리를 존중해가지고요, 오픈을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서 이게 합의가 되면은, 여전히 그냥 거둘 수 있다라는 게 휴대전화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요, 유엔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 코시국이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스마트 정보들이 확 보급이 됐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질을 더 높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해야 된다. 휴대전화를 쓰니까, 수업은 안 듣고 학력 저하 현상이 생기고 이런다라면서도 유엔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수업 중에 휴대전화 쓰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주의를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상황 한번 보죠. 근데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이 행동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은 경우에는 훈육 또는 훈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훈육 한번 봅시다. 훈육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이거예요.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정한 과업을 부과한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명심보감을 많이 썼죠. 그리고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법령과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법령과 학칙에 의해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에서 뒤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진 놈 건져내가 뒤에 들어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뒤에서 지지직 끌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거면은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서 건져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제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을 많게 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가지고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랜만에 교육학 공부하던 거 생각나게끔 합니다. 학부 때. 자, 수업 시간 중에 교실의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우리 금쪽이들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자리를 맞바꾸는 방법, 아니면 빈책상을 옮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내보내는 거, 근데 교실 밖에 복도에 세워놓는 거,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 교무실로 불러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왔어요.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가방 까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가 대부분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6조 8항,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도 보고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훈계 한번 보죠. 자, 훈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잘못 깨닫지 못한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게 100점짜리. 그리고 훈계 사유에 합당하면은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선택해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오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상 나오네요. 이 보상 같은 경우는 칭찬이나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라 라는 소리죠. 네, 4장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생활지도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된 연수라든지 통합학과 학생수 감축, 그 다음에 특수교원하고 통합학교 담당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라. 근데 저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의무연수 이미 있어. 그리고 이미 작년에 더 추가됐어. 근데 또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러니까 연수가 답이 아니에요. 제도와 여건이 문제였던 건데 자꾸 연수로 물타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보인다, 특수학생들이. 그러면 개별화 교육계획이라고 특수학생 한 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짜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들어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원칙. 이거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거 사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문구를 조금이라도 핀트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비준에 있던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 다음에 6개 시도교청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15조 내용은 잘 봐야 됩니다. 자, 생활지도 불응시. 이거 되게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불응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가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것들은 학교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9월 1일자부터 시행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을 이야기해보자면은 뚝딱 만들어낸 것 치고는 잘했다. 하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중론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따로 보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저는 유치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따로 보지 않고요. 우리 초중등 관련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일부터 행정예고를 들어가고요. 의견 조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정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매뉴얼이 나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